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클리셰 같은 말이지만 10년 넘게 투자를 해오면서 이렇게 사람마다 의견이 갈리는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깜깜이 시장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운의 영역에서 필연의 영역으로 한 발짝 다가가게 해줄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투자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나라 밖으로는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동맹국까지 흔들고 있고요. 나라 안으로는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보다 심하다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혹시 투자자로서 라는 말에 나는 투자를 안 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투자자입니다. 현금만 갖고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화폐에 몰빵 투자한 셈이니까요. 각자의 적극성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주식 계좌 하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투자자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쉽게 휘둘리는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인 투자자가 되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요즘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예 모든 투자를 그만두고 관심을 놓아버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누군가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이나 일본에 사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화폐에 전 재산을 투자하라고 한다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사기 싫을 때가 가장 사야 할 때, 가장 팔기 싫을 때가 가장 팔아야 할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어쩌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될 때일지도 모르죠. 운명을 운에만 맡기지 말자는 뜻입니다. 가끔 저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투자 운이 좋을 수 있냐 이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운이 좋아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세상은 운의 영역과 내가 아는 영역으로 나뉘지만 그 영역의 경계선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주사위가 던져지는 각도와 힘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사위 게임은 더 이상 운이 아니고 전하의 흐름과 관련된 모든 변수를 계산할 수 있다면 번개마저도 예측 가능한 필연적 현상이 됩니다. 투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설명이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운으로만 보였던 것이 충분히 설명 가능해지면 필연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을 운에 맡기고 사는데 태어날 때만큼은 진짜 어쩔 수 없이 운에 맡겨야겠지만 어른이 된 이후엔 사실 많은 걸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만 하면 운의 영역에서 필연의 영역으로 만들 수 있는 분야도 귀찮아서, 피곤해서, 굳이 할 이유를 못 느껴서 운에다가 맡기는 거죠. 오늘은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여러분의 운이 좋아질 수 있는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투자 공부의 분야를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는 영역이 10%고 몰라서 운에 맡기는 영역이 90%라고 한다면 그 10%의 영역을 아무리 파봤자 여러분의 결과는 이 90%의 운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운이라는 거의 특성상 오래 할수록 평균을 벗어나기 힘들겠죠. 우리가 해야 하는 투자 공부는 내가 아는 분야를 10%에서 90% 이상으로 늘리고 운의 영역을 90%에서 10%로 줄이는 공부입니다. 저는 얕더라도 넓게 하는 게 좋고 내가 잘 모르는 미지의 분야, 내가 공부 안 하고 싶은 분야를 공부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의 영역을 내 생각보다 많이 줄일 수 있구나 깨닫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드릴 변화들이 익숙하지 않을수록 어렵게 느껴질수록 더욱 공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목해야 할 변화는 지정학적 변화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요. 이전 영상들에서 거듭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투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정학적 이슈가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지금의 미국은 공화당이 입법부인 의회의 상원과 하원, 그리고 사법부인 연방대법원을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의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화당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공약을 다 실행하기 좋은 위치라는 거죠. 트럼프에 의해서 국제정세의 거대한 흐름이 변하는 터닝포인트에 있고 이걸 따라서 세계 증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의 변화를 따라가는 속도에 따라서 투자 성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의 기조는 세계 여러 문제에 신경을 분산하던 거에서 일단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고 그에 맞춰서 나머지 이슈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떤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예를 들면 AI와 에너지, 달러 패권 이런 등등을 보면 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어떤 공격을 하고 있고 어떤 데미지에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큰 투자 기회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란 건 항상 미리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잡을 수 있지만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서 오기 때문에 아무리 허무맹랑해 보이는 가능성이라도 상상해보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투자자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역사상 미국과 경쟁했던 나라들은 결국 항상 큰 데미지를 입고 대가를 치렀는데 중국 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시진핑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면 중국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만약 얼마 전 트럼프가 했던 인터뷰대로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진출을 허용한다면 세계의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11억 명의 세계 최대 인터넷 시장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가 열린다면 어떤 투자 기회가 열릴까? 요즘 AI가 워낙 잘 나오니까 구글 제미나이나 챗 GPT랑 이런 대화를 나눠보면서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잘 잡는다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 번째 변화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확률이 높은 변화, 바로 대선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투자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내용을 언급할 생각은 없고 투자자로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응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미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해서 완전체가 된 트럼프가 공약 이행을 위해서 엄청난 추진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 이변이 없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 확률이 가장 높은 후보도 만약 당선될 경우에 거의 완전체가 되어서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를 보면은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만약 다음 정부가 진지하게 코스피 5천을 만들 의지가 강력하다고 가정하면 국내 자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걸 두 가지 각도로 보고 있는데, 돈을 많이 풀어서 자산시장 자체에 돈을 많이 밀어넣는 것, 그리고 자산시장에서의 주식과 부동산의 비중 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대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돈을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낮췄는데 올해 아마 두 번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의 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하고요. 풀린 돈이 뭐 정확히 어디로 얼만큼 흘러들어갈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뭐 주식, 부동산 이런 자산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비중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가계자산은 70~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부동산 비중이 30% 정도인 거에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건데, 이번 정부가 코스피 5천을 노린다면 단순히 자산시장에 돈을 푸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률 측면에서 증시를 부동산보다 매력적으로 만들어야만 할 겁니다. 지금 구조에선 돈을 풀어봤자 주식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으로 더 많은 돈이 흘러들어갈 뿐일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부동산 과열이 무서워서 정책을 조심조심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돈을 풀 때마다 주식보다 부동산에 더 흘러가는 이런 구조를 바꿀 수만 있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질 않은 상태라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구현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코스피 5천을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든 부동산의 매력도가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의 경우에 이제 유동성 완화와 비중 조정에 의해서 상승 압력이 작용한다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이 둘 다 작용하는 셈이죠. 이 압력은 이제 수도권 주요 지역과 지방에 이제 각각 다르게 작용해서 서로 조금 엇갈린 가격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증시 상장 문턱이 조금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현재 죽쓰고 있는 벤처 투자 시장이 살아나려면 벤처 투자 시장의 최종 목표인 상장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 거래소 상장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상장 시장이 많이 죽어버려서 이에 대한 조치도 좀 이루어지면 주식 생태계가 활기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와 모두 연결되는데 바로 달러에 대한 변화에서 나오는 변화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면서도 동시에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어해요.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1년 예산의 10%가 넘는 이자 비용을 중점적으로 낮춰야 되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려서 미국이 쓴 빚에 대한 이자를 낮춰야 되는데, 여기서 수출을 많이 하겠다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 환차손 위험이 생겨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버리니까요. 그래서 트럼프는 전통적인 방법 외에 색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방법은 코인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주는 거예요. 현재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할수록 발행한 만큼의 미국 국채를 담보로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큰 수요자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 국채의 수요를 늘려서 미국 국채 발행 금리를 낮출 수가 있겠죠. 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도 있습니다. 기존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세금을 많이 걷는 거지만, 트럼프는 감세를 원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세금을 늘릴 수는 없고 대신 외국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는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올해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관세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 미국은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가장 매력적인 투자 시장인 만큼 미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세금을 내라 이거죠. 마치 유튜브가 공짜로 서비스를 이어오다가 어느 정도 대체 불가능해졌다 싶을 때 갑자기 구독료를 내라 뭐 이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이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배당을 받아오셨던 분들은 자칫하면 큰 타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치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국장이나 아니면 미국 외의 다른 해외 시장, 아니면 또는 비트코인 시장으로 일부 옮겨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미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에서만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 빅테크나 양자 컴퓨터, 우주산업 이런 최첨단 산업의 기업들은 여전히 수요가 있겠지만 결국에 미국 투자 시장의 전체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약달러 추세가 이어지면 환차손 리스크가 생긴다는 것까지 감안하면요. 제가 요즘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흘러가는 큰 방향성들을 찾아내고 긴 호흡을 갖고 그 방향성의 투자를 실천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방향성은 한두 달 안에 급격히 변하는 흐름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현실화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투자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꽃샘추위와 소나기가 오더라도 결국에 여름은 오니까요.
여러분의 속 편한 투자 생활을 기원하는 세상학개론이었습니다.